자, 문쌤입니다. 오늘은 그 신사고 국어 교과서 1학년 학생들 교과서에 있는 엄마의 말투 2를 종합적으로 좀 핵심 위주로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줄거리 중심으로 가고 중요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자세한 설명들은 그 교사용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듣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원의 줄거리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아직도 줄거리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음, 동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핵심적인 거 보면은 일단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등장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인칭 서술자입니다. 등장인물이 서술자인 경우. 어렵지 않죠, 그렇죠? 등장인물이 서술자인 경우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의 역할이에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나가 내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보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는 관찰자 시점 형태가 돼요. 근데 내 얘기를 중심으로 넘어가면 주인공 시점이 돼요. 그래서 시점상의 서술상의 특징이 있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친정 어머니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세요. 나중에 나오지만 86세인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조심해야 돼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엄마가 나중에 좀 그 헛것을 보고 하는 이유가 수술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는 수술 때문은 아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면 마취가 아직 안 풀린 상태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마취가 풀리지 않았고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만 신경 안정제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엄마가 헛것을 본 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적 정보 조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그 헛손질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 헛손질이 신중하고도 규칙적인 헛손질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익숙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결국 보면은 빨래를 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엄마가 뭐야 하면 나도 어릴 때 말투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어릴 때 말투로 갔어요? 자기에게도 익숙한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이렇게 빨래 개는 거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말투로 물었다는 거고요. 엄마가 빨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자, 엄마의 목소리가 힘차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큰 고통이 없는 그런 정상인처럼. 자, 어머니가 나를 쳐다보는데요. 어머니의 눈에서 뭐가 느껴져요? 귀기가 느껴져요. 귀기. 귀신의 기운? 마치 이게 살아있지 않은 사람 같은, 귀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서움을 느낍니다. 나는 무서움을 느껴요. 자, 엄마는 규칙적으로 빨래를 분류하고요. 그러면서 되게 놀라해요. 자, 그럼 엄마가 한 일 봐봐요. 하루 전부터 금식 밥을 안 드셨어요. 관장, 이거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마취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 굉장히 기운은 호랑이 기운이야. 어? 그래서 나는 뭐예요? 겁이 났습니다. 나의 심리 변화 잘 보세요. 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간호원이 들어와요. 자, 간호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이 있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개인적 경험이에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런 환자들 중에 일부일 거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요. 이 간호원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가 겪는 것은 특수한 환경에서 겪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관점과 특수한 환경이 서로 대립하는 겁니다. 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나가 느끼는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 간호원이 느끼는 엄마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서로 판단하는 판단이. 어, 그래서 두 사람이 갈등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 따라가서요.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라요. 또 이제 약을 아까 줬잖아요. 근데 그 약이 뭐냐면 이제 신경 안정제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정리해 보면 금식했죠, 관장했죠, 마취했죠, 수술했죠, 그리고 신경 안정제까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80대 노인, 요즘이야 뭐 80대는 뭐 크진 않습니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는 1980년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80대라고 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노령이라고 봐야 돼요. 어쨌든 거기에 약간이 먹었으니까 엄마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약의 뭐 부작용이기 하면서 되게 전문적인 것처럼 이렇게 간호원이 시부랑 걸려 조용히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투약했다는 정보가 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엄마의 상태가 걱정되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호원은 나아지실 거예요. 되게 자기가 많이 경험했던 것,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반적인 경험과 똑같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사실 간호원도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거기서 이제 계속 싸워요. 그렇죠? 뭐 거의 싸운다고 봐야 되겠죠. 뭐, 주사를 놓든 누가 줬든지 하세요. 그리고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종합병원에서 약간 비꼬는 투겠죠.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우는 데서 말이 돼요 하고서 이렇게 싸웁니다. 그랬더니 이제 간호도 약간 좀 승질 났죠, 그렇죠? 가족들은 협조를 해주셔야죠. 이렇게 때를 쓰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긁어버립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정당하게 병원 측에 뭔가를 항의를 하고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간호는 내가 이렇게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때를 쓰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어린아이 취급을 한 거죠. 우리가 애들한테 때 쓴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무안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의 심리 변화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발심이 생깁니다. 이씨, 너 따위 것까지 다시는 한마디 안 한다. 그러면서 돌아와요. 자, 이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동선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나가 문을 열고 간호원을 만났고 그리고 문을 닫고 지금 들어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통해서 나가 움직이는 이동 동선이 있단 말이에요. 어? 지금 엄마의 상태가 이걸로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봐봐요.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는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뭐예요?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엄마가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은 엄마의 생각 속에서, 엄마의 의식 속에서는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즉, 외부에서 내부로 뭔가가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죠. 뒤에 이어질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 지금 북한군 군관이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스토리를 여기서 같이 읽어줘야 돼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에게 뭐예요? 공포가 느껴집니다.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되었다.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을 떨며 어머니한테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싸면서 용을 씁니다. 왜?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거야. 이때 엄마 힘이 뭐야? 굉장한 힘이었다 하는 거고, 이제 엄마가 이 사건 겪을 때까지 계속 엄마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를 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지금 엄청난 일을 겪은 상태이고, 여기서 나를 상대로 엄청난 힘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복선적으로 암시를 한다면 결국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정도 힘을 썼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치 그 회광반조처럼 죽기 직전에 막 그 초인적인 힘을 쓴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엄마가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놈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놈이 또 왔다. 자, 그놈이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어 하는 걸 보니까는 그놈은 한두 번 온 게 아니네요.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왔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자, 나는 그놈이 누군지를 지금 추측을 합니다. 그렇죠? 자, 뭐라고 추측을 할까요? 저승의 사자라고 추측합니다. 아, 엄마 눈에 저승사자가 보이는구나. 이건 나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일단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지금 수술을 하셨고 이런 상태에서 나이도 많고 86살이나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렇죠?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엄마가 엄청난 수술을 한 뒤잖아요. 바로 죽으면 되게 안쓰럽죠. 슬프고. 그러니까는 좀 늦게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엄마가 사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죽을 땐 좀 편안하게 죽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저 예전에 우리 할머니도 그냥 잠자다가 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사람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내가 보이잖아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막 방어돼서 취하고 막 나를 막 끌어안고 이런 부분들에서 엄마가 되게 막 공포를 느끼고 있고 뭔가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저승사자를 봐서일 거다라고 내가 추측을 하니까 저승사자에게 사실은 뭐 이게 바란다고 될 수는 없겠지만은 좀 모습을 보이지 말고 몰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네 모습만은 보여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어 유일한 자비가 아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나는 어머니의 공포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소리를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봐 더더욱 겁이 났다. 설마 뭐내 눈에 보이진 않겠죠. 살아있는데, 그치? 그런데 어쨌든 나는 그렇게 겁을 집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태도가 좀 바뀝니다. 뭐라고? 너희 오래빌 숨겨야지. 자, 여기에서 이제 엄마가 겪고 있는 의식 속의 사건이 뭔지, 무의식 속의 사건이 뭔지가 암시가 되죠. 그죠? 아주 오래전에 엄마가 겪었던 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식이 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인민군 군관이 쏜 총에 맞고 처참하게 죽어갔던 6.25 전쟁 때의 기억. 이게 지금 엄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엄마가 이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엄마의 마음이 그때 사건이 한으로 심어져 있던 거죠. 사람이 무의식 상태가 되면, 어? 자기가 가장 뭐라고 할까요? 열망했거나 소망했거나 아니면 잊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의식으로 올라와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엄마는 그때 일을 가슴속에 묻고 전혀 기억을 잊지 않았던 거야. 그때 사건을 가슴속 깊이 한으로서 간직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엄마의 말뚝이잖아요. 말뚝이라는 것은 깊이 박혀가지고 뽑히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이 한이 바로 엄마의 말뚝.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서술용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아, 엄마의 말뚝. 말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엄마가 겪었던 자식을 잃어버렸던 기억, 한. 이거를 엄마의 말뚝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너희 오라를 벌써 잡아갔냐?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붕대가 감긴 자기의 다리. 요것도 주관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요 다리를 갖고 자기 아들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다리를 자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다리를 딱 잡고서 그렇지 가엾은 내 새끼 하면서죠. 자기 아들로 지금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강력한 모성애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 당할 거다. 그렇죠? 너는 내가 꼭 지켜줄 거야. 어쩌면 자기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은 그런 어떤 열망 이렇게 도 강했을 것 같아요. 자, 그때부터 엄마의 다리는 엄마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적을 노려보게 되고요. 결국 나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엄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야. 오빠를 죽인 그 인민군 군관이었던 거죠. 자, 엄마가 뭐라 그래요?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쓴다니까요. 이거는 참 엄마의 미스테이크 같아요. 그쵸? 음, 그죠? 내가 군관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또 이 집에 와서, 딱 이 집 막 수색하려고 하는데, 왜 아줌마가 떠서, 여기는 우리 여자들만 살아요. 라고 하면, 아, 그래요? 하고 갈 것 같아요? 더 의심을 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엄마의 말도 원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공간 동무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의심을 하고 이제 찾다가 마루 밑에서 숨어있던 이제 오빠를 찾아냅니다. 그죠? 자, 엄마의 태도들 잘 보세요. 처음에 뭐예요? 비굴한 웃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막 비굴하게 막 웃음을 흘려가면서 혹시 제발 여기서 꺼져주기를 바라는 엄마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라 그래요? 가엾은 어머니. 엄마에 대한 연민. 왜? 어? 자, 여기 잘 봐야 돼요. 이 사건은 세상에서 엄마와 나 딱 둘만 같이 겪은 거예요. 엄마랑 같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돼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저승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거죠. 아까 앞에서 저승사자 보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제발 나타나지 말고 엄마를 데려가라 라고 부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예요? 저승사자를 보는 게 오히려 낫다. 엄마의 이 경험은 저승사자를 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하죠. 어르신들이. 부모가 죽으면 사내가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엄마가 막 숨기려고 몸부림치고요. 하지만 자기 다리니까 안 움직이겠죠. 요지부동 꼼짝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군간 나으리 호칭이 바뀌죠. 군간 동무, 군간 선생님, 군간 나으리 정말 최대한 아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간 나으리. 하지만 군간은 이미 의심을 품었어. 그렇죠? 실제 엄마는 이 사건을 지금 겪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러니까 엄마가 뭐예요? 비굴의 얼굴이 비굴이 어머니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군간동무가 돌아가는 거. 그게 엄마가 기대하는 기대죠.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얼마나 이 간절할까, 그렇죠? 정말 제발 여기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 자, 몹쓸 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간단해요. 그렇죠? 6.25 때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자식을 잃어버린 거.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서술자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6.25 때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 눈앞에서 오빠를 잃어버린 거. 오빠의 죽음을 목격한 거. 그것이 몹쓸 일이 되겠죠. 자, 엄마 정신 차리세요 하고 나도 울부짖고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엄청난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왜? 자식을 지키기 위한 모성애 때문에 생기는 힘이에요. 모성애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된다, 안 돼, 이놈! 자, 바뀌었어요. 안 된다, 안 돼, 이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군간동무, 군간선생님, 군간나으리에서 갑자기 이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실제로 엄마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군간이 드디어 자기 아들을 발견해 냈어요. 그래서 마름이 돼서 그 자기 아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그 장면이 지금 엄마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나는 벽까지 떠다밀린 채 떨면서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엄마의 몸에서는 진이 노란 파도처럼 출렁였고요. 그래서 그 다리가 엄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자, 나의 심리, 무서움. 이번엔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엄마의 그 다리가 무서운 거야. 왜? 정말로 그게 오빠처럼 느껴지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막 하니까. 그렇죠? 자, 안 된다 이놈이라는 호통과 군간 나으리, 군간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면서 그 와중에 막 엄마가 몸부림쳤겠죠? 뭐예요? 링것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피가 역류를 해요. 자, 중요하죠.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크게 달았다. 그럼 현실에서 엄마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피가 들어갔겠죠. 그거에 엄마의 의식을 흔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엄마의 의식 속의 피는 뭐예요?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자식이 분간에게 이끌려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피는 자식이 흘리는 피가 되는 거죠. 분간동부가 총을 쏩니다.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한 방에 쏴 죽이지 않고 저 피를 철철 흘리고 죽게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총을 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 엄마가 6.25 전쟁 때 자식이 총에 맞아가지고 흘린 피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는 링거줄이 빠져가지고 자기 몸에서 피가 팍 퍼졌고, 그치? 이게 서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놈 개석 거라 이놈 그치? 나도 죽이고 가거라. 그럼 이 사건 뭐예요? 군간 농부가 돌아서서 가버린 거예요. 아들은 죽게 놔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마는 자식을 살리려고 하지만 결국 자식이 죽죠. 그렇죠? 이런 어떤 비극적인 스토리 사건이 엄마의 행동과 대사 속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토리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는 요소입니다. 자, 결국 어머니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가슴 아파요. 틀니를 빼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가 없잖아요. 이가 없는데 이를 가는 거야. 이가 없는데 이를 가는 거야. 너무 처참하게 느껴지죠. 저는 이 장면이 정말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이 처참한 얼마나 처참한 것이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유일하게 나밖에 지금 발견 못한 왜? 이런 한을 가지고서 죽는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겪는 사람이 드물겠죠, 그렇죠? 음? 그러면서 이게 꿈이었으면 합니다. 결국에 이제 엄마가 막 난리를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간호원이 뛰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이미 자식을 잃고 어떻게 보면 좀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 미친 어머니의 힘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간호원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치? 너무 신경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엄마의 이 행동, 엄마의 이 몸부림을 수간호는 특이 체질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간호원은 엄마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쟁 때 자식을 어떻게 잃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 세상 모두 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수간호는 자기가 수많은 환자를 겪으면서 자기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엄마를 이해하거나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 공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아니까 이 수간호원이 되게 못됐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간호원이 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딴에는 자기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의 나를 위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나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엄마가 무슨 일을 겪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수간호원이 뭐 알긴 뭘 알겠어라는 식으로 하게 되고요. 자, 어쨌든 어머니의 사지를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또 위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갔는데 웬걸 엄마가 거의 헐크처럼 돼요. 헐크. 그래서 막 그는 우지직 우지 그리고 다시 막 날뜁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자식을 잃은 슬픔, 고통. 그 자식을 잃어버리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장의 고통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장기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고통 속에서 나오는 괴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 소리를 기이한 소리. 아까는 괴성이었잖아요. 이번엔 기성이야. 그렇죠? 기이한 소리. 자, 여기서 이제 나의 결단이 일어나요. 나는 이를 악물고 엄마한테 돌진합니다. 그러면서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 먹었다. 왜? 왜냐하면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즉, 이 일을 겪은 것은 엄마랑 나랑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기에. 뒤에 가면은 그 내용 살짝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엄마랑 나랑 둘이 겪은 거니까 엄마가 무슨 고통 겪는지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고통을 아는 내가 어떻게든 엄마를 진정시켜야 되는 그런 생각을 내가 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엄마를 찍어 누릅니다. 나도 이제 엄마보다 훨씬 어릴 거 아니에요. 젊겠죠. 엄마가 지금 86세면 적어도 뭐 5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오빠가 있었으니까 50대 중반 정도? 어쨌든 간에 못해도 한 30살 이상은 엄마보다는 좀 젊으니까 그죠? 힘을 내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치? 예. 그러니까 내 힘이 위태로울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때립니다.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정신 차려! 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건 폐륜이고 폐악이죠.
감히 엄마의 뺨을 때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그만큼 절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나의 절박함이 나의 행동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뺨을 때리고, 그치? 엄마의 얼굴을 때리니까 얼굴이 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은 얼굴을 보면서 또 때리고 오지. 어? 엄마의 얼굴, 뭐예요? 그건 내 어머니 얼굴이 아니었다. 내가 막 때리고, 음? 또 엄마는 엄마대로 막 무의식 상태인 상태에서 막, 그 자식을 잃어버린 현재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서 막 괴로움과 고통, 일그러진 얼굴인데 거기다 뺨까지 맞아가지고 붓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얼굴이겠어요. 그쵸? 음. 내가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보셨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나 가족들 보면 치매 걸리기 전의 모습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얼굴 보기 정말 무섭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무서움. 그래서 나도 역시 뭐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여기 싸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엄마의 과거와 싸우고 있고요. 나는 그로부터 엄마를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어머니와 싸우는데 이 어머니와의 싸움이 내가 겪는 나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상황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어, 내 공포와 또 싸우는 거고 맨 마지막에 가면 엄마는 또 분단이라는 괴물과 또 싸우게 됩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도 중요하게 좀 챙겨둬야 돼요. 일단 오빠 얘기 나와요. 오빠 얘기 나오는데요. 북한 의용군에 지원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인민군 치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나. 안 그러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는데 문제는 이 오빠가 되게 소심하고 나약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요?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쳐 옵니다. 거의 본능만 남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언어 상실증처럼 변해서 말 잘, 의사 표현 잘 못해요. 막 이런.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아마 오빠가 굉장히 그 사람 죽고 죽이는 게 전쟁이잖아요. 거기서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처참한 그런 전쟁의 모습을 보았을 거야. 그래서 오빠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어, 겪게 되는 처참함, 음, 비극적인 비극성 이런 걸 좀 상징하는 인물이 이제 오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하고 엄마는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내요. 그런데 이민군이 거기까지 찾아오죠. 알고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찾아온 건 아니고 그 당시 인민군에서 이렇게 이제 도망쳐 나가는 탈영병들도 되게 많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온 거였는데 좀 운 없게 걸린 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자, 어머니는요, 얼마나 많은 힘을 소모했는지 그동안 탈진 상태도 몇 번이 느끼게 되죠. 이제 마취도 완전히 풀리게 되고 하게 되면 이제 엄마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겠죠. 근데 정신은 돌아왔지만 육체의 힘은 소진을 했으니까, 그죠? 거의 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죽은 사람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상갓집에 온 줄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천수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 그죠? 하늘이 준 목숨이란 뜻인데, 그죠? 그래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위로를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엄마의 상태도 지금 상태가 뭐예요, 지금? 거의 반 죽은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친구의 뭐 역할 묻는 문제들도 가끔 있어요, 그죠? 자주 나오진 않지만 친구가 되게 싸가지가 없어요. 수인이 장만해 놨니? 하고 물어봐요. 끔찍한 걸 그렇게 장만하니? 얘 좀 봐. 그럼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얘 좀 봐. 그것도 안 해놨구나. 넌 하여튼 안해 좋아해. 뭘?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이야. 요즘 학생들은 나이롱이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나이롱. 나일론인데요. 일종의 뭐 플라스틱 부산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질기긴 질긴데 이 뭐라고 할까요? 어, 좀 섬유로서의 감각은 좀 약한 음, 우리나라가 좀 가난하고 힘든 70년대 또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양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롱 양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럴듯하긴 하지만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딸, 그치?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자, 변명을 한다는 거.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고향이 어디냐면요, 개성, 개풍군이에요.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 그러니까 친구가 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그래도 친구는 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기 있는 나는 좀 너무하죠, 그죠? 선영이 북한에 있다는 것 때문에 엄마의 묘지를 장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이렇게 야, 좀 뭐 심하게 얘기하면 좀 쫑크를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치? 자, 뭐라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약속하고 있는 거. 그죠?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못 가셨지만 돌아가신 후에라도 선은 곁에 놓으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라고 내가 엄마의 소망, 죽은 후를 대비한 사후의 어떤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해요. 추측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정을 내린 상태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내 추측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묘제는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자, 이거 이제 크로노토프라고 하는 건데 어머니가 눈을 떠요. 난리가 났죠. 친구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가 아파다고 친구랑 눈이 마주쳤을 거 아니야. 그 친구 어떨까요? 죽었는 줄 알고서 거의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야 묘지 만들어라, 뭐 수의 만들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애구머니나 비명 지르면서 내 옥상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개미 나 좀 보자. 아마 딸 이름이 호숙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나 좀 보자. 어머니가 봐요.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건강해서 정정한 목소리 나온 거나 그건 아니고 그렇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엄마가 이제 유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언.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 코딱지만큼 남아있는 그 마지막 힘을 내서, 그치? 내서 왜냐면 이제 정신이 획가닥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유언을 잘못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힘을 내서 유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 악력이 뭔지 알죠, 그렇죠? 손을 잡는 힘입니다. 이게 나를 놀라게도 하고 서럽게도 했다. 왜 놀랐겠어요? 힘이 다한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런 악력이 남아있어? 그래서 놀랐겠죠, 그렇죠? 근데 왜 서러워요? 어머니 생명이 지금 거의 다 꺼져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어?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되는 입장에선 또 서러운 거고. 그죠? 그래서 알맞은 온기와 악력, 이게 왜 나를 놀라게 했느냐? 예상치 못한 악력이니까. 왜 서러웠느냐? 엄마가 죽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얘기해요. 묘지 쓰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오라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 오라비. 그럼 너희 오라비처럼 해준 것처럼 해다오 그러면 너희 오라비한테 해준 게 뭔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어?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기에 부탁한다. 왜? 이 일을 겪은 것은 너밖에 없어요. 오빠처럼요? 그걸 잊진 않았겠지? 잊다니요? 그게 어떻게 잊어요? 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어머니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이건 이제 엄마의 말도 원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엄마가 이제 자기 남편 죽고 나서 자식들을 좀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 내 자식들을. 그래서 이제 자식들 데리고 서울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막 여전사 같은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아이들 손을 딱 잡고 가자 하면서 그렇지 농부의 고개를 넘어와요. 어. 그때의 엄마의 말투는 좀 달라요. 어쨌든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과거에 겪었던 일을 갖다가 요약적으로 서술해요. 요약 서술하죠. 요약적 진술. 그래서 처음에는 감회장을 했다가 무정부 상태니까. 그다가 이제 서울이 수복이 되죠. 9.28 서울 수복 9월 28일이니까. 그래서 정상화되어서 화상을 의논해 왔습니다. 그때 올케, 자 올케는 오빠의 아내예요, 그렇죠? 오빠의 아내.
자, 오빠의 아내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죠. 오빠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집에 왔더니 인민군한테 죽었어. 그리고 아직 애기인 아들들이 있단 말이야, 둘이. 아들 둘이. 어?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네 아빠다. 아이들이 컸을 때 얘기를 해줄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증명이라고 할까?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무덤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공동묘지에라도, 우리 남편을 묻고 싶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그 올케 입장에서는 남편이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에요. 그죠? 요건 과거예요, 과거. 요건 과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엄마가 며느리한테 죽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미안하잖아요. 아들을 나는 살리려고 데려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식을 죽인 셈이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 사건 전까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자 화장할 것을 의논할 때만큼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단단히 마음먹은 거죠. 어? 잠깐만 이거 같이 할게요. 혹시 우리 요즘 모르는 학생도 있을까요? 이 올케가 결국 이 며느리와 같은 인물이에요. 그죠? 같은 인물. 자, 그래서 남편의 임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무덤까지 말살하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 떨어졌으련만 그렇겠죠. 실제 현실 같아서는 아마 싸우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싸웠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며느리조차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야. 왜? 엄마가 보여주는 이 태도,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좀 강렬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올케도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허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오빠를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강화도로 가요. 강화도. 강화도에서 사람들한테 묶음으로써 뭐예요?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로 갑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개풍군이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고향. 그렇죠? 고향 땅이 보이는 바닷가로 가요. 왜? 분단이 됐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죠. 그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는 어쨌든 간에 그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뼈라도 어, 뼈라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헐헐 날렸다. 어. 그런데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개풍군 땅은 가족 선형이 있는 땅이지만 선형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엄마는 내 자식이라도 고향 땅으로 보내줘야지.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야.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품고 사기는 다소 못한 여자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그래서 보여줘. 뭔가에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거야. 아까 싸움이란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뭔가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한 싸움일까? 어? 여기에 엄청난 것과의 싸움입니다. 엄청난 것. 음.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어머니에게 이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미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분단이라는 괴물. 얘를 거부하는 거야. 분단이니까 어떤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자식을 남한 땅에 어딘가에 묻었다면 분단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갈 수 없다. 북한을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라고.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 그래서 자식을 태워서 어떻게 해요? 개풍군을 향해서 날리는 겁니다. 나에게 이 분단이라는 것은 분단인 것은 의미 없는 거다. 난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엄마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그 짓, 뭐한 거하고요? 그렇죠? 분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를 화상해서 개풍군을 향해서 뿌려주는 거죠.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터이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950년에 전쟁 났으니까요. 30년이면 198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괴물을 무화시킬 수 있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무화시킨다는 것은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미안한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엄마가 너무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유언으로 남기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중이적이죠. 그렇죠? 중이죠. 투병 중, 투병. 병과 싸우는 거, 병과 싸우는 게. 싸울 숫자예요. 병과 싸운다는 건데, 이게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엄마가 지금 그 수술하고 거의 막 의식 깔아앉고 하니까 그런 어떤 진짜 병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분단이라고 하는 괴물과의 싸움을 투병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분단을 거역하고 그렇죠? 나에게 분단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내 스스로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스토리 중심으로 빠르게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뭐 세부적인 뭐 출제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품은 워낙에 오랫동안 출제가 되어 왔었고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좀뭐 별의별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다만 기본적으로 맥락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맥락을 먼저 잘 이해해 놓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 것은 아마 그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다 풀릴 것이다. 그래서 국어를 달달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잘 맥락을 이해해서 맥락 속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힘, 이걸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한 해석과 풀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